제6회 오카게베 국제시내바둑 대항전 해설의 홍성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명 대회 이름이 신예대회인데요. 참가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은 신예답지가 않습니다. 한국 선수 출전 명단만 보더라도요. 정말 최상의 멤버로 구성이 됐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고 베스트 멤버가 출전을 했어요.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함께 출전을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선수들의 팀 구성 아주 베스트로 짜려졌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함께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한국과 중국, 일본, 중화 타이베이에서 5명씩 참가를 합니다. 이 5명, 4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팀 대항 리그전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우승은 450만 엔, 준우승은 150만 엔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오카게베 역대 경기 결과인데요. 자, 1회 대회, 2회 대회 한국이 우승했고요. 지난 대회에서도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이 한국 우승하는 데에 가장 좀 걸림돌이겠다 하면은 올해도 역시 중국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중국 팀이 만만치가 않죠. 세계대회 우승자를 제외하고 중국도 가장 최상의 전력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각 팀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한국에서는 랭킹 4위의 변상희 선수와 5위의 신민준 선수, 그리고 8위의 이지원 선수, 아주 최상의 멤버로 구성이 됐고요. 여류 강자인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함께합니다. 중국에서도 아주 신예라고 하기에는 이제 성적이 좋은 기사들이어서요. 네, 그렇죠. 이번에 출전한 중국 기사들이 자국 내에서 최근 성적이 정말 좋아요. 휘자양 선수와 라오이아노 선수, 최근에 가장 기세가 좋은 두 선수거든요. 이 선수들 정말 한국 선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들이죠. 네, 일본에서는 올해도 이치리키로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고요. 자, 대만 팀이 저는 좀 강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만 팀도 지금까지 대회 중에 가장 최고의 전력이 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왕희현진 선수도 출전을 했고, 네. 린진엔 선수도 사실 이 선수가 정말 잘 두거든요. 그리고 시아옹 선수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기사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입니다. 아주 쟁쟁한 선수들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1회전에서는 신민준 선수와 왕희한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한국팀과 대만팀의 경기입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1대0 신민준 선수가 앞서가고 있지만요. 왕희한진 선수 경험 면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네, 꾸준히 대만 1인자 자리를 지키면서 세계대회 출전을 꼬박꼬박 하고 있죠. 자, 한국팀과 대만팀이 1회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 선수들의 기량 아주 출중하지만요. 중국과 일본, 이 대만을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 지난해에 비해서 역량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확실히 좀 앞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팀 선수들도 다들 쟁쟁합니다. 네, 아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선수와 대만 선수의 1회전 경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시내바둑 대항전. 자, 제한 시간이 아주 특이합니다. 제한 시간이 따로 없고요. 한 수에 30초가 주어지고요. 고려 시간이라는 게 10회에 주어지는데요. 네, 초입게 한번 사용을 하면은 1분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30초가 지나면은 10개가 있는 1분 고려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면은 이 대회는 초속기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룰이 TV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룰이기 때문에 확실히 속기 바둑이 되겠죠. 뭔가 신일 대회에 딱 알맞는 제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이 정도 시간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승부를 더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좌 쪽에서는 3-3 진행이 등장을 했고요. 네, 지금 백이 걸치니까 흑도 손을 빼면서 일단 서로 기세 진행이죠. 지금 두어지는 이렇게 서로 양하점을 두는 포석은 신민준 선수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진행 또한 흑이 이쪽을 걸쳤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축으로 잡는 게 가능하죠. 여기를 축으로만 잡을 수 있으면은 흑의 형태가 좋습니다. 네, 끊어갔는데요. 네, 어찌 보면 흑도 끊어가는 게 당연한 선택이고요. 귀의 실리보다는 한 점을 잡는 게 더 두텁다는 평가인가요? 네, 그렇죠. 한 점을 빵따냄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은 그래도 축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잡는 쪽이 나쁘지가 않아요. 우아 쪽에서는 신민준 선수도 만족을 하고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또 걸쳐갑니다. 물론 오카게베가 이 팀 대항전이기는 하지만요. 또 승수가 많은 선수들에게는 또 개인상 시상이 별도로 된다고 해요. 네, 사실 그 점이 재밌죠. 선수들이 일단 팀 대항전이면 팀 성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또 그 개인 성적이 좋은 기사와 안 좋은 기사들의 차이가 없으면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 방식이 선수들에게 좀 더 의욕을 생기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요. 네. 이 4승자에게는 50만 엔, 3승자에게는 30만 엔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끝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개인상 시상으로는 액수가 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모르고 있다가 받으면은 쏠쏠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지연 선수가 개인상 시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지현 선수 옥하계배 출전이 또 많은 선수인데요. 올해 각 팀의 명단을 보면은 좀 옥하계에서 이름을 자주 봤던 선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출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한 번 나갔던 선수들은 다시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의 네, 뭐 대회인가요? 선발전이나 무슨 일이 있던 이 대회는 좀 출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출전을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확실히 이지현 선수가 옥하게배는 자주 출전을 했어요. 네, 올해 이지현 선수가 남자 상비군 시드를 받고 출전을 했고요. 신민준 선수는 남자 랭킹 시드, 변상일 선수는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최정 구단과 오유진 선수는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 시드, 오유진 선수는 여자 상비군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옥하게배에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기사가 다른 뭐 중국 여류 기사들보다 확실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이 아무래도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유진 선수는 1회 대회를 빼고는 모든 옥하계배를 다 출전을 했거든요. 아마 대회를 많이 출전하고 함께 하게 된다면은 대회에서 성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뭐 이미 잘 두는 기사고요. 뭐 경험은 더 이상 쌓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세계대회 출전이 많은 기사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이제는 뭐 베테랑이죠. 올해는 개인 상시상을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항상 노려볼 겁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은 계속해서 정석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뭐 딱히 뭐 잘못 둔 수도 안 보이고요. 정말 모범적인 포석인가요? 네, 최근 가장 봤던 바둑 중에 인공지능의 정석이 많이 나온 바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초반의 진행은 네, 모범적입니다. 이 네 곳의 변화만 기억해도 초반을 꾸리는데 아주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부터죠. 여기서부터 어떤 선택을 할지요. 자, 먼저 귀를 물어보는데요. 네, 보통 우변 쪽에 이 백돌이 약할 때는 귀를 잘 들어가지 않는 게 이렇게 젖히고 호구를 쳐서 받는다면은 이곳에 약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백이 귀에서 살더라도 이 우변 쪽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수는 많이 두어지지는 않아요. 네, 보통 이쪽 부근을 먼저 압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여기를 지켜두는 것도 사실 좋고요. 거기 이쪽을 붙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한 점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잡기야 잡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건 잡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무난한 진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위한진 선수가 먼저 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신민준 선수 지금 여기로 막은 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일단 호구를 쳐서 네. 우변 쪽에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변의 백돌들도 좀 빠르게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백이 한 점을 잡으면서 확실히 안정도 취했고 귀 쪽에 흙이 만약에 손이 돌아가야 한다면은 선수로 좀 당한 형태라서 글쎄요. 일단 귀를 받고 싶지는 않네요. 이곳 움직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흙도 반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으면은 이 앞에서 보여주신 변화대로 가는 건가요? 글쎄요. 끊었을 때 백이 아까처럼 두기는 싫거든요. 이쪽을 단수치고 잡는 것은 돌파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백도 둔다면은 반발을 한다면은 그냥 한 점을 잡고 단수를 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돌파를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 오. 단수를 치네요. 그러면 정말 앞서 봤던 진행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앞서 봤던 진행처럼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은 이어스 있고 단수 쳤을 때 백이 나오는 게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단 이 자체로 백이 꽤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굳이 축이 아니어도요. 네, 이거는 흑이 실리를 벌면서 일단 전투가 벌어지죠. 네,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또 안 살릴 수가 없는 게 이런 데를 흑이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았을 때 이 백돌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을 붙였을 때 이 바깥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안쪽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안에서 사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어떻게든 백은 지금 한 점 쪽을 나가서 전투를 벌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점 움직입니다. 확실히 상변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공지능 그래프도 흑이 이 부분은 좀 잘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일단 상변에 흑이 돌을 하나 투자를 했는데 백집을 부수면서 흑집도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백돌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세 자체는 흑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문준 선수 오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백도 지금 늘어간 걸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곳을 밀고 흑이 받을 때 한 칸을 뛰어서 나가는 게 있었고 지금처럼 늘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밀고 한 칸 뛰는 게 어차피 흑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지금 나와서 끊을 시간은 없습니다. 뭐 여기를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을 뛴다든지 네. 일단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 백이고 여기를 결국엔 나와서 끊지 못한다면은 그냥 이쪽을 밀고 한 칸을 뛰더라도 흑은 아마 이곳을 한 칸을 뛰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쪽을 밀고 한 칸 뛰어져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밀고 한 칸 뛰는 진행보다 중앙 쪽으로 문이 더 닫힌 기분이 들어서요. 네, 그렇죠. 일단 중앙 쪽에 좀 더 흑이 듣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네, 결국에는 한 칸 뛰는 것도 흑의 손에 돌아오기 때문에 백이 밀어서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흑이 조금 더 잘 된 듯한 느낌이죠.
여기서 바로 지켜뒀습니다. 젖혀두거나 뭐 이런 교환은 별로 득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저라면은 그냥 일단 젖히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신민준 선수는 어차피 이 자리가 선수다라는 얘기죠. 백이 중앙 쪽을 늘면은 이곳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 백이 또 못 살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이 중앙 쪽을 두긴 했지만 흑도 이쪽을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어차피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젖히더라도 충분히 어차피 이 교환은 해야 될 자리였고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뭐 이러고 날일자를 둔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하면 젖히는 것과 똑같이 진행이 돼요. 결국 백이 받아야 한다면 젖히는 것과 뭐 수순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네, 어찌 보면 상대를 그곳을 늘라고 유혹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자, 왕이한진 선수 쌍립으로 받았고요. 네, 이런 젖히는 곳을 보면은 참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도 그곳을 당하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두 점 쪽을 살리지 않고 그쪽을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 했는데 그 진행이 오히려 백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밀어가고요. 중앙 쪽을 굳이 보강을 안 해둬도 될까요? 흑은 중앙 쪽을 둘 겁니다. 중앙 쪽을 둘 때는 여기를 한 칸 뛰던지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이렇게 날일자로 막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네. 여기 두는 것은 흑도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이쪽 건너붙이고 끊으면 막는 것은 또 이쪽을 끊고 늘어서 일단 흑도 돌들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막고 이을 때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곳에 돌이 오면은 이쪽에 또 자충이 차요. 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먹여치더라도 이 뒤쪽에 흑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에 백돌이 오는 순간 이 백돌이 사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씌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으로 가네요. 여전히 보강을 하면서 백돌들이 압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선수로 맡길 수는 없고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쪽은 늘어둔다면 붙이면은 뭐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호구를 쳐서 백이 늘 때 선수를 잡고 이쪽을 둘 수가 있으면은 뭐 집도 흙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하변 쪽도 먼저 두는 순간 뭐 백은 집이 이곳 쪽은 그리고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네.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집도 쏠쏠하고 중앙 쪽에 대한 두터움도 흙의 우세입니다. 지금 이 바둑의 정말 큰 자리는 사실 이곳인데요. 백이 먼저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있는 것도 거의 선수성인 것 같아요. 손을 빼면은 이쪽을 젖히고 네. 이으면 그냥 이쪽을 붙이고 끊고 늘면 보시면 여기가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죠. 그럼 이 자체로 이 흑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흑의 사활까지 걸리는 자리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 젖혀 있는 것도 거의 선수라는 얘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정말 크죠. 한 30줍 되는 거 아닌가요? 네, 30집은 조금 안 되고 한 25집 정도. 네, 어. 20집에 25집 정도는 좋게 됩니다. 굉장히 큰 자리네요. 그러면 하변 가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그래도 하변인가요, 역시? 아, 모르겠어요. 일단 우상 쪽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만 본다면 우상 쪽을 두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현찰이니까요. 아, 네, 그렇죠. 하변 쪽은 뭐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흙이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집으로만 본다면 한 10집 정도 생기는 느낌인데 저기는 뭐 안팎으로 한 20집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우상 쪽이 정말 큽니다. 왕위안진 선수가 여기서 손을 빼고 하변 쪽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안 시달린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를 두면은 적당히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흙이 이쪽 부분을 두는 게 일단 바깥쪽을 틀어막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이게 사실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꼭 득이지는 않거든요. 변 쪽에는 피해가 가겠네요. 네, 오히려 이쪽을 막히면서 집으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흙도 지금 당장 이쪽 부분을 교환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곳으로 한 칸을 뛰면서 교환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서는 백도 우상 쪽을 두는 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점을 좀 쉬어가는데요. 흙도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붙여서 두는 게 일감이죠.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이곳을 붙이면은 만약에 늘어야 된다면 백이 젖히고 호구 치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흙이 더 이상 이 안쪽으로 파고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 부분에서 압박을 했을 때 지금 이 두 점이 살더라도 바깥쪽에 좀 악수 교환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선택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두 칸으로 붙여서 뒀다면은 더 빠르게 안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빠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위험하지는 않겠죠. 일단 우상 쪽의 진행보다는 하변이 더 급해졌습니다. 네, 뭔가 흙이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흐름에서 이거는 그래도 일단 백도
충분히 여유가 생겼거든요. 중앙 쪽이 두텁게 처리가 된다면은 이제 중앙 쪽의 흑돌이 마냥 두터운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흑이 좀 편한 흐름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붙여서 물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네, 이곳을 먼저 붙여서 물어보는 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기는 한데요. 굳이 아껴둘 이유는 없는 곳이죠. 네, 그렇죠. 왕이한진 선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적당히 중앙 쪽만 틀어 막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백이 적당히 이 하변 쪽을 처리하고 우상 쪽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또 흑이 집으로 마냥 여유가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우상 쪽을 넘어간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흑집이 여기가 10집, 이쪽도 한 7집, 산다라고 본다면 한 5집 정도. 그러면 22, 24, 한 34집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는다라고 본다면은 100이 이쪽까지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6, 10, 13, 20, 30, 35집은 충분히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넘는다라고 보면 집으로는 오히려 100이 앞서요. 단면으로 비슷해지는데요. 네, 사실 여기 누가 두느냐가 20집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는 하변에도 궁도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손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손을 빼는 게 가능은 한데 네. 추천하지는 않나요? 네. 여기를 입구자를 선수를 당하고 이곳을 저층당하면은 이 3점 쪽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뭐 이쪽 중앙 쪽도 100이 이런 데가 선수예요. 중앙 또한 너무 두텁죠. 왕이한진 선수 지금 여기 막는 자리도 정말 크거든요. 네. 흑이 손을 뺀다면은 이런 자리로 압박을 해서 여기 중앙 쪽도 흑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또 압박을 당한다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막아서 사는 것은 또 이쪽 부분에 피해가 생기고요. 네, 정확하게 수읽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당장 이런 데를 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좀 나빠요.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왕위안진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을 공략을 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 이때다 하고 넘어가죠. 그 네.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100이 막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흙집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네, 왕희한진 선수 지금 중앙 쪽에 끊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중앙 나리자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아, 글쎄요. 일단 좌하 쪽을 흙이 넘어가면서 흙도 한숨은 돌렸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 이쪽을 찌르고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 부분을 갈라가면서 흙이 중앙 쪽을 둘 때 이쪽과 엮어보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앙 쪽 두 점이 그렇게 큰가요? 네, 끊어갑니다. 네, 이게 확실히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배기 판단 미스예요. 자, 왕이안진 선수는 지금 중앙 쪽 두 점을 굉장히 크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중앙 쪽이 정말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쪽을 치받아 주는 것 또한 부분적으로 좀 악수고요. 이런 교환들이 사실 여기를 찔렀기 때문에 흙이 이쪽에 치받는 게 선수로 듣거든요. 이게 아프기 때문에 먼저 한 건데 이런 교환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왕유현진 선수가 두 점에 집착하고 있을 때 이때가 신민준 선수에게 기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는 지금 좌변 쪽에 그쪽 부분은 흙이 선수죠.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적당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변 쪽이나 우상 쪽을 두면서 집으로 계속 앞서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집으로 흙이 좌까지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할만합니다. 우선은 얇은 곳들을 잘 돌봐야겠습니다. 왕희한진 선수가 지금 그쪽을 붙인 것은 어떻게든 좀 선수를 잡아보겠다는 뜻인데요. 흙이 한 점을 잡으면은 손 빼는 게 가능하죠. 이쪽을 단수를 치고 나갔을 때 이쪽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선수를 잡으려고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까?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받지 않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는 수순 중에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건데요. 네. 네, 심윤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횡재죠. 여기 일단 상대의 손해를 다 받아먹고 그리고 선수를 잡고
여기는 왜 끊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끊어갔네요. 네, 적당히 처리를 하고 이 자리를 둔다면은 집으로 흙이 확실히 앞섭니다. 아무래도 이 한 수당 30초 고려 시간 1분이라는 시간 때문인지 선수들이 원래 최상의 그런 기량보다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0초는 사실 너무 짧아요. 눈 깜짝하면 흘러가죠. 네. 뭐 인터넷 대국으로 30초는 한없이 긴데 이게 시합에서 30초 두면은 너무 짧습니다. 자, 아직도 우상 쪽은 그 누구도 가지 않은 상태고요. 먼저 약하다고 판단이 된 우변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 쪽에서 백도 상당히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에 흙집이 난 순간 중앙 쪽에 집이 나더라도 이거는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하면서 반발을 한 거고요. 네. 지금 형세는 신민준 선수가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히 정리를 한다면은 흙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형세입니다. 집 모양을 살펴보면은 흙이 여기가 10집, 20, 25, 30, 32집, 35집, 45, 한 대략 50집 정도는 흙이 확실히 나거든요. 네. 근데 백은 여기가 7,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4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한 15집, 그럼 22집, 32집, 한 35집이 조금 넘어요. 그럼 중앙에서 백이 한 5집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또 이런 네. 자리가 빠져지면은 귀 쪽에도 흙이 단수 치면은 살 수가 있죠. 우변에서 백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변의 변화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인데요. 이 진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백도 이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이 4점도 잡고 중앙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집으로는 많이 이득을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피해 없이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흙이 이곳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수 더 둬서 이쪽 부분에서 집을 조금 만든다면은 그래도 미세한 흐름으로는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치고 돌파해서 나오는 게 성립이 된다면은 네. 승부가 여기서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돌파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치받는 것 아니면은 흙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꼬부리는 것은 치받는 순간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 거죠. 흙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일단 흙의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인데 날일자를 씌우고요. 붙이면은 그냥 이렇게 다 틀어 막아서 단수치고 더 이상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순간 또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뭐 여기 단수 쳐도 되고 그냥 한 점을 잡더라도 수상전이 흙이 빠르죠. 갑자기 이쪽 부근에서 흙이 엄청난 이득을 받는데요. 분명 우변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이 상대방에게 실리 포인트를 내준 상황이었는데요. 이 몇 수 지나지 않아서 좀 갑자기 좋은 흐름으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그래도 적당히 백이 두텁게 잘 정리를 했어야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흙이 오히려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쪽의 백돌도 끊겼죠. 그렇다면은 지금 형세는 흙이 확실히 앞서가네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백돌들이 좀 엷은 느낌이네요. 신민준 선수 손바람을 냅니다. 이거 귀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늘어서 둔다면 막을 때 호구 쳐서 이 흑도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보다 지금 이 자리가 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느는 게 아니라 호구를 쳤고요. 지금 이 호구 친수의 의미는 막으면은 이쪽을 젖혀서 여기 막는 게 또 이쪽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선수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면은 막을 때 호구 치는 순간 이게 훨씬 더 크게 삽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여기보다 지금 이 자리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좋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부분적으로는 일단 둬서 잡힌 꼴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겁은 나거든요. 오히려 바둑이 좋을 때는 이 부분을 아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우상 쪽에 한 점을 잡아두면은 그게 가장 깔끔한데요. 우상 쪽을 이 중반 막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착점이 놓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 20집 정도의 정말 큰 자리인데 다른 곳을 두느라 지금 두 선수가 바빠요. 네,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백이 받는다면은 이제는 드디어 우상 쪽이 흑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우변 받아뒀고요. 네, 우상 쪽은 신민준 선수에게 손이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차이는 이쪽 부근에서 백이 거의 5집 이상, 한 7집 정도는 최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얇고. 네, 전체적으로 흙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7집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다 보면 오히려 흙이 7집이 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곳에 집을 만들려다가 여기저기 백이 뜯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데를 끼우더라도 백은 이렇게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돌파하는 순간 뭐 이 두 점이 잡히는 거는 일도 아니죠. 자, 일단 중앙 쪽을 막아보긴 하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 승기를 잡은 순간부터는 정말 빈틈없이 잘 둡니다. 이 꼬부리는 수만으로도 이거 막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사실상 승부가 났어요. 네, 지금의 형세 백이 집으로 좀 부담스러운 모양인데요. 네, 이후도 수수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왕이안진 선수를 상대로 아주 기분 좋게 먼저 승리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유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으로 오겠습니다.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시내바둑 대항전 1회전입니다. 자, 한국과 대만의 경기인데요. 오유진 선수, 위리진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3대0 압승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는 뭐 이미 검증된 세계적인 여자 기사고, 네. 네, 위리진 선수는 네, 한국에서 유학을 한 적도 있는 기사인데 아직 실력만 놓고 본다면 오유진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역시 한 수당 30초가 주어지고요. 30초가 지날 시에는 고려 시간 1분 10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왕이완진 선수의 앞서 대국을 전해드렸고요. 변상일 선수는 린준현 선수를 만났고요. 이지연 선수도 이 대만의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시아오홍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최정 선수는 양쯔쉔 선수와 대국이 있었고요. 네, 지금 최정 선수와 대국을 하는 양쯔젠 선수가 사실 대만에서 가장 기대되는 여류 기사인데 이 선수 지금 성장 속도가 무섭거든요. 양쯔쉔 선수가 2002년생인데요. 자, 입단한 지 올해로 3년 차인데 자국 내에서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네, 물론 최정 선수에 비하면은 뭐 커리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지만
네, 그 대국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최정 선수를 놓고 커리어 면에서 좀 비슷하게 맞추는 선수가 손가락에 꼽지 않나요? 네, 최정 선수와 항상 비교되는 선수는 위즈잉 선수죠. 네. 이번 옥하게배에서도 최정 선수와 위즈잉 선수의 대국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옥하게배 5명 단체전인데 1회전, 2회전, 3회전에서는 이 순서 변경 없이 이름이 놓이는 대로 계속 번갈아서 둔다고 해요. 최종국에 가서는 그 순서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이 순서를 조합을 해봤을 때 최정 선수는 위즈잉 선수와 내일 3회전에서 만나게 되고요. 오유진 선수는 중국 팀과의 대결에서 저우홍희 선수와 만납니다. 네, 저우홍희 선수도 이제는 너무 성장을 한 기사죠. 사실 이 모든 선수들이 신예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 반 정도는 냉정히 말하면 신예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출전하는 기사들은 자국 내에서 인정을 받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신예라고 뭐 이름만 신예지 네, 실력은 신예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만 30세 이하 선수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강자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옥하게베가 만 30세까지 출전을 할 수가 있어서 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통지서가 날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안 오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아, 통지서가 날라와도 글쎄 잘 참가가 아, 참가 버튼이 잘 안 눌러져가지고 아, 후배에게 좀 자리를 양보하신 건가요? 네, 뭐 국내 대회 일정도 그때 있었고요. 음, 네,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영구 선수가 출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기억이 납니다. 대신 옥하게베가 30세 이하여도요, 이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으면 출전이 또 불가하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이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세계대회를 우승해서 옥하게베를 안 나오기를 좀 바라는 선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어린 기사들은 참가 안 할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아, 통지서가 안 날라오기를요. 네, 그렇죠. 초반의 진행은 위리진 선수는 정말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는 그래도 좀 두터움을 중시를 하면서 후반을 바라보는 쪽으로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텁게 뒀을 때는 중반에 전투가 벌어지면 확실히 네, 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전투 없이 서로 적당히 선을 긋는 바둑이 된다면은 네. 실리가 많은 쪽이 좀 더 두기가 편하겠죠. 두터움이 많을수록 끝내기에서도 좀 이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가 사실 그 점을 정말 잘하죠. 두터움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을 해서 조금씩 한두 집씩 이득을 보면서 개가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지금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백이 걸쳤을 때 아까 대국 신민준 선수의 대국처럼 붙여서 둔 게 아니라 네. 지금 한 칸 협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백이 한 점 쪽이 좀 가볍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우변 쪽으로 모양을 좀 키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수인가요? 네, 우변 쪽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집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걸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을 당장 붙이더라도 이곳의 흑돌의 형태가 너무 두터운 형태인데 네. 계속해서 받아주는 것은 확실히 중복이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한 칸 협공은 지금 형태에서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처음 보았을 정도인가요? 네, 물론 이상한 수는 아니지만 네. 기사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변 쪽이 오히려 중복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백이 이어서 두네요. 이쪽을 넘어서 두는 게 한 점을 잡히더라도 이쪽에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쪽 부분을 나오는 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백이 넘더라도 지금 흑이 이쪽을 잡지 않고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일단 위리진 선수는 하변 쪽을 좀 더 중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한 칸 협공했던 수가 좀 의미를 더 찾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한 칸을 협공을 해서 우변 쪽에 집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좀 뒷맛은 나쁘다는 건데요. 여기가 빠지는 게 선수라서요. 여기가 선수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끊는다면은 네, 어느 정도 백이 중앙 쪽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죠. 백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우변 쪽에 고스란히 집이 돼서는 막상 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활용을 하면서 흙집을 삭감을 해야 될지. 그쵸. 우변 적당히만 놔도 한 4선 정도로는 집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4선이 아니라 잘못하다가 5선으로 집이 나겠죠. 아예 위리진 선수는 자신의 집 모양도 키워갑니다. 지금 이수는 여기 들어가는 것을 노려보면서 둔 건데요. 네, 오유진 선수도 지금 이 자리가 일감인데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을 밀어가는 게 일감인데 지금 여기를 뒀어요. 지금 이수는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고 붙이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쪽을 날일자를 두니까
흑이 이쪽 부근으로 둔 게 아니라 여기를 두고 백이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네. 부분적인 교환은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뚜렷한 수단이 있어야 흑도 지금 이돌의 체면이 살거든요. 자, 이곳 노림이 있는 곳인데요. 일단 백이 응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이곳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는 하변 쪽에 여기로 백도를 압박을 하면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위리진 선수도 그냥 여기 받아두면은 백의 입장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이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그냥 받아두면 됩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아예 침입을 했어요. 위리진 선수도 좀 대국 스타일이 화끈한 느낌이네요. 네, 이 선수 엄청 적극적인 바둑이죠. 네, 좀 수익기를 기반으로 해서 두는 바둑인데 네. 오유진 선수가 사실 위리진 선수와 잘 싸워주질 않거든요. 네,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 비껴나가는 스타일인데 일단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위리진 선수가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끔 판을 짰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는 잘 짜여졌는데요. 과연 이 전투가 누구에게 좀 유리한 전투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백돌도 끊어졌고요. 일단 흙도 붙여서 연결을 시도를 하죠. 뭐 이곳을 붙인다든지 이쪽을 붙인다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여기를 붙이는 것은 백이 젖히고 늘었을 때 막상 단수치기에는 이쪽에 돌파가 있고요. 늘기에는 밀어서 흑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오유진 선수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붙이면서 연결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백도 당장 여기 젖혀서 흑도를 끊기에는 이곳의 약점과 이쪽을 둘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붙이는 순간 어느 정도 연결은 된 형태예요. 지금 백은 중앙 쪽의 흑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를 날일자를 두면서 흙이 나올 때 네. 이쪽 부분을 두면서 일단 좌상 쪽의 실리를 차지하고요. 네,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나오는 행마가 지금은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역시 적극적인 유리진 선수네요. 네, 그렇죠. 네,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젖히면서 흑돌 쪽에서부터 싸움을 걸어 갑니다. 네, 이 선수가 분명히 부분적인 수익기에서는 강점을 나타내는데 이 선수의 단점은 전체적인 판을 보는 그 눈이 전투에만 좀 치중이 돼 있다는 건데요. 부분전을 더 즐기는 선수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은 그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까지 제가 봤을 때 위리진 네. 선수의 부분전, 물론, 이렇게 전투를 해서 승리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이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좀 허무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딱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끝장을 보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유진 선수는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부분적인 전투 자체는 이쪽을 하나 끊고 한 칸을 뛴다면은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아, 지금 여기를 그냥 뛰는 건 한 칸을 뛰어서 장문이네요. 그렇다면은 백도 네. 여기를 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늘어서 이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냥 이쪽 교환을 아예 생략을 하고 이쪽을 늘어가는 게 가장 타이트한 방법이 되겠네요. 자, 중앙 쪽으로 밀고 올라섰는데요. 자, 미니고 인공지능은 이 밀어가는 수가 나오자마자 100의 승률 그래프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쪽을 밀어가는 것은 당장은 급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을 먼저 두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를 밀어가는 게, 지금 날일자로 둡니다. 이쪽을 밀어가는 것도 흙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좀 더 간결하게 날일자로 두었네요.
오유진 선수 그쪽을 젖힌 것은 글쎄요, 백이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그쪽을 네. 받아줄 사람은 없거든요. 아, 지금 젖히는 타이밍이 아닌가요? 네, 백도 이제는 반발을 하겠죠. 이렇게 반발하면은 글쎄요, 흙이 좀 곤란해 보이기는 합니다. 나오는 것은 붙여서 돌파하는 것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있는 순간 여기에 한번 돌이 와야 되고요. 그때 막으면 이쪽을 두더라도 한 점을 잡히면 이거는 흙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밀고 나가고 단수 칠 때 못 받는다는 얘긴데요. 아, 이 두 점을 버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두 점을 버리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글쎄요, 흙이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아, 이 두 점과 젖히는 곳을 바꾸는 격인데요. 이제는 승률 그래프들이 모두 한 6대 4 정도로 백의 승률을 높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오유진 선수가 한 수 좀 손을 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승률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위리진 선수 지금 그쪽을 찌르는 것은 흑돌을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잡더라도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돌파하면은 찌른 순간 끊어야 되고 이으면은 한 점을 잡는 것은 뭐 그냥 이쪽을 따내서 타협을 하더라도 먼저 이쪽은 하나 늘겠죠. 늘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타협을 하면 백은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를 두면은 물론 백이 하변 쪽에 집은 꽤 벌기는 했지만 네. 흑도 좌악이 쪽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을 젖힌다든지 중앙 쪽을 백도를 공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우변 쪽에 집이 날 겁니다. 지금 이쪽을 찌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실리긴 한데 네.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당장 집으로는 크게 얻어갈 수 있지만 그만큼 흑도 집을 얻을 수 있는 진행이어서요. 오유진 선수 조금 더 욕심을 내요. 백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이쪽을 단수 쳐서 중앙 쪽을 중시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여기는 뭐 흙이 끊더라도 백이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두 칸을 두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이수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바뀐 걸까요? 네, 지금 이수는 흙이 이쪽을 돌파하고요. 네, 이렇게 한 점을 잇고 끊고 잡았을 때, 네. 뭐 이쪽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 쪽을 뒀을 때요. 여기 지금 백돌이 한 칸이라도 더 흑돌의 수를 메워야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지 않는데 지금은 이쪽에 다 선수죠. 깔끔하게 막아갈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자리를 깔끔하게 막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쪽을 두고 젖혔을 때 또 백이 호구 칠 수가 닫아야죠. 없습니다. 늘면은 나중에 이쪽에 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 한 칸 뛴 거는 당연히 이쪽에 단수를 쳤어야 되는데요. 중앙 쪽을 다 당하는 거네요, 이수로. 네, 흙이 그냥 돌파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는 형태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원하는 대로 이 하변 쪽의 흑도를 잡을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렇게 중앙이 깔끔하게 막혀서는 이후에 백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하변 쪽에서 백이 한 20집 정도 집으로 이득을 보긴 했는데 얻은 거에 비해서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먼저 젖혀보는데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손바람을 내고 있죠. 한 수라도 메워서 잡는 건가요? 네, 한 수라도 메워서 잡기는 했는데 여기를 메우니까 또 문제는 이쪽 부근을 선수로 또 당합니다. 손을 빼기에는 여기 단수 치고 한 칸을 뛰는 순간 바로 수가 나죠. 찔러도 늘어서 받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가 납니다. 중앙 쪽 그리고 하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네. 백이 흑도를 잡기는 했는데 어떨까요? 네, 잡고 나서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잡은 게 아니에요. 역시 그냥 중앙 쪽 두 점을 잡아두는 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이었나요? 네, 그렇죠. 이게 확실히 위리진 선수가 약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적에서는 좀 득을 보는데 전체적인 판을 읽는 능력이 오유진 선수가 월등합니다. 확실히 흙이 판을 이끌어 가기가 훨씬 편해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오유진 선수 반대편에서 나래자를 두는 게 아니라 좀 네. 더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는 집이 월등하게 많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백의 집은 한 50집 정도. 근데 흙은 좌쪽과 좌변이 한 15집이 나고요.
단순하게 적당히 두다가 이런 자리에 씌우더라도 이게 몇 칩인가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우변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변만 하더라도 뭐 거의 45, 거의 50집 정도가 납니다. 또 오유진 선수 하면은 이런 대국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기사거든요. 네, 그렇죠. 이 선수 반면 운영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지금 흑은 이 백도를 잡으러 갈 생각이 아니라 적당히 공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변 쪽을 지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아도 적당한 때를 보면 되는군요. 네, 백이 정말 너무 버틴다 싶지만 않으면은 네. 이런 돌은 뭐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일단 중앙 쪽으로 백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백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데를 끊어서 이 흑도를 노려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또 선수고요. 뭐 갇히더라도 이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이 흑돌은 완벽하게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끊는 것도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돌이 잡혀요. 그렇다면 백은 나가면서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얘기고 네, 흑이 일방적으로 즐거운 형태입니다. 또 이렇게 중앙에 열다 보면은 우변에 흙이 집을 만들 때 백이 깊숙이 삭감 가기도 힘들겠는데요. 네, 지금 우변 쪽의 삭감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우변 쪽은 어느 정도 선에서 집이 날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네, 그만큼 지금 하변에서 백이 흑도를 잡은 게 너무 큰 판단 믿습니다. 이 하변의 결과가 전판에 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자, 일단 집을 지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 어느 정도 견디겠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백이 버티고 있기는 한데 나가는 방향이 흑돌 쪽이거든요.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리진 선수가 계속해서 버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오유진 선수가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 가죠? 한 칸을 띄어도 밀면은 이미 갇혔어요. 네, 백이 탈출할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서 살아야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둬도 잡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 어지간하면은 대마를 잡으러 가는 편이 아닌데 네, 그러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잡으러 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흑이 잡으러 가는 진행이 매력적이군요. 자, 오유진 선수도 그 길로 갑니다. 이거 이렇게 백돌이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백돌이 어디 가서 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좌변 쪽에서는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백이 먼저 둔다면은 네, 한 집은 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쪽을 두면은 치받아서요. 아, 지금 여기를 호구 쳤기 때문에 한 집이 나기는 하네요. 이렇게 뒀을 때 밀면은 먹여칠 때 네, 이렇게 두는 순간 한 집이 나요. 그리고 붙이더라도 이으면 치중 갈 때 뒤로 있는 순간 한 집이 납니다. 네. 아, 근데 뭐 한 집이 난다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선수로 한 집이 만들어져야 이 좌변 쪽에서 마지막 또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악수를 두면서 살리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돌이 살지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돼서는 살더라도 네, 바둑은 흑이 가져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젖히고 막는 게 또 선수죠. 그리고 이런 데를 두면은 여기만 해도 한 25집 이상, 거의 한 30집이 나거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상변에서도 흑이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급한 건 백돌의 사활입니다. 이 바둑은 거의 승부의 끝이 보이긴 합니다. 백돌들이 살아도 괴로운 점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아예
상변 쪽을 바로 키워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근데 더 괜찮은 것은 이 대마를 잡는 거겠죠? 네. 네, 지금 눈앞에 거의 대마가 잡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오유진 선수도 어지간하면 또 대마를 안 잡으러 가는 기사인데 지금 이 돌은 충분히 잡으러 갈 만해요. 이게 또 연단수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하변 쪽의 백은 받아야 되고요. 네, 계속 중앙을 움직여 봤지만요. 여전히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백대마가 다 잡혔죠. 네, 유희진 선수 여기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납니다.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시내바둑 대항전 지금까지 1회전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회전으로 찾아오겠습니다.